다음부터 한번 맞춰볼 거예요. 근데 잠깐만, 초점을. 영상, 그렇지. 그 부분 했지. 오늘도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너무 좋네요. 네. 왠지 1타 강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4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네. 뭐 잘했는데? 그래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독서. 근데 문제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본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문은 문제 없는데 네네네. 이게 자꾸 선지가 좀 이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4번에 3번을 고르셨네? 네. 일단 3번을 보시면은 그 가와나 모두 이론이 지닌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가든 나든, 그러니까 가는 일반적으로 주리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나는 주기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각각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기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주리론과 주기론이 이제 달라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3번 보기에서 앞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뒷부분의 실생활 응용 여부 요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리론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조선 전기 이 연산군 요때 얘기를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념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정도로 함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생활에 적용을 했다, 응용을 했다라는 쪽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한일투사로 나서라는 그 내부의 명령을 통해서 뭔가 그 시대적인 현실에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주리론이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응용했다? 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좀 답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낸 사람은 1번이 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는 일단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가문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단에 그 16세기 초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랑 관련해서 이 주리론이 나타났다. 이 국가 기강을 살려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주리론이 나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무단 같은 경우는 주기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예 배경이 없어요. 그냥 주기론 자체가 어떤 지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고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선 말기에서 성리학이 외부로부터 뿌리째 도전을 받는 상황이 닥치니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론적 토대가 없으니까 은둔을 하게 되었다. 지금 이거 말고는 시대적 상황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디죠? 그 B 다음에 나오는 부분. 거기서 이제 주기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 성리학이 외부로부터 뿌리째 도전받는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주기론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답은 1번이라고 좀 돼 있긴 한데요. 사실은 나도 틀렸거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다른 학생들도 이제 풀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답률은 높기는 높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3명이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더라고.
걔네들이 어떻게 맞았는지 내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푸는 애들이 한 명 빼고 다 맞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을게 이걸 다 맞았을까라고 싶은데 어쨌든 좀 문제가 이상해요. 네.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5번의 답은 5번이고요. 6번의 답은 2번, 7번에 5번, 네. 8번에 2번, 네. 9번에 2번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지금. 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6번이 살짝 네. 헷갈렸어요. 6번 진짜 어렵습니다. 6번 문제가 나도 풀면서 이게 3점짜리라서 그런가 너무 좀 어렵다. 일단은 그 6번 문제의 보기 박스에서 마지막 4줄 따라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심성에서도 도심은 사단으로서 본연의 성인 이가 바라는 것이며 도심, 사단 요게 이제 그 인의 예지랑 관련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인심은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감정, 희로, 애. 근데 여기는 희, 노, 지금 이게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네 번째 줄에 그 회노애라고 써 있어요. 네. 희노입니다. 희노. 그리고 보통 희노, 애, 락, 애, 오, 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네. 그래서 기쁨, 화나는 거, 슬프고, 그 다음에 즐겁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구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7가지 감정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7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질의 성인 기가 바라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의 예지와 관련된 이런 마음들이 더 우선이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존 기비, 이는 존귀하고 기는 좀 비천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주기론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 주기론은 나문단 보세요. 나문단의 처음을 보시면 주기론은 이의 절대성을 인정했지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굉장히 절대적인 거긴 한데 문제는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이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무언가 규율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것, 병체가 있고 냄새가 있는 일체 유형의 것은 기여야 하지 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 주에 이란 마치 법률로서 아무런 능동적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원리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원리로서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원리가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절대성은 인정을 했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형체가 있는 것으로는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기론자들인데 지금 6번의 보기 박스 마지막 4줄을 보면 이를 다시 할게. 기를 비천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론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내용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번에 이라는 것은 능동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까 우리가 나무다 첫 번째 그 문단에서 능동적 행위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능동성과 작용성을 가지지 않는다. 원리로만 존재할 뿐이다. 즉 스스로 활동도 못하고 자랑도 못한다. 이를 결코 바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그 다음에 14번부터. 네, 14번부터 이것도 잘했어요 지금. 네, 이게 14번에 5번은 오히려 이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14번에 5번, 15번에 4번, 16번에 2번이에요. 여기까지 다 맞았는데 네. 보통 17번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답률을 보면 14번은 이제 선생님을 포함해서 나는 맞았어. 선생님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2명 틀렸고 네. 15번은 다 맞았고 16번 1명 틀렸고 17번 3명 틀렸어. 자, 일단은 보기를 봐야 되니까 우리 그 본문에서 네. B 부분 있죠. 위축.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위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힘에 눌려서 길을 못 편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이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 작게 한다는 것은 축소예요. 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냥 정말 사전에 있는 거라서. 네. 자, 혹시 뭐 여기서도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아, 좋아요. 이거 좀 깔끔했죠? 그래도 그나마 네. 문제가 좀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23, 24번이 답이 안 나왔던. 아, 글쎄. 네. 23, 24? 네. 23번은 3번. 24번은 1번. 아, 23번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자, 너 몇 번 골랐냐? 4번입니다. 아, 좋아요. 4번을 고르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감탄과 의인의 방법을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찬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찬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예찬적인 모습이 그나마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문단에 있는 그 니은 부분 있죠. 네. 다만 가까운 데는 전나무, 잣나무들만이 대장부에 비서로 활개를 쭉쭉 뻗고 하늘을 찌를 듯이 일단 여기서 솟아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뭐 활개를 쭉쭉 펴고 있고 이런 부분, 대장부의 기세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뭐 직유법이랄지 뭐 과장법이랄지 이런 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상의 모습이 정말 뭐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뭐 좋아, 거기까지 일단 예찬이라고 보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감탄과 의인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나는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4번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중략 한번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아예 예찬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예찬이 뭐 딱히 없고 마지막 부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그 밖에도 유상구상의 허다한 봄들이 전시할거 하는 군웅들처럼 여기서도 불끈 저기서도 불끈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뭐 예찬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뭐 이것도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탄이 나왔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번에 4번도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4번 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3번, 4번 두 개를 이제 복수 정답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사실 3번은 맞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집에서는 3번을 답이라고 했는데 마이크죠. 고사를 인용한 게 맞아요. 일단 고사를 인용을 했고 마이티저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라고 하면 중국 고사를 이제 갖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티저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뒷부분에 견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리을을 한번 보시면 태자도 당신의 업체를 명경의 영조에 보시려는 뜻이었을까? 운상기품, 여기 이제 왕족의 기품 같은 건데요. 무슨 죄가 있으랴만 등극하실 몸에 마의, 요 마의가 이제 그 삼배 같은 이제 평민들이 이제 두를 수 있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마의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이미 불법이 말하는 전생의 연일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작가는 운명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의 태자가 그런 것을 감고 있었다. 그럼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전생의 업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운명이 돌고 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뒷받침했다면 나는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3번, 4번이 둘 다 복수 정답이라기보다는 나는 4번이 더 확실하게 답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명밖에 없어요. 4번은 그래서 이것도 내일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니? 어떻게 맞췄죠? 문제가 이상한데. 네,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상한 문제들이 좀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참 내가 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못 내시죠. 의도하진 않았는데 왜 내가 문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봉투니까 사서 뜯어보면 이러니까 참 이걸 살 때마다 나 지금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아예 지금 무서워서 뜯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이거 뜯는 순간 이거 이거 또 이러면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다가 하나를 더 샀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막. 무서운 거야. 아니 이렇게 그 파이널처럼 이게 없어. 이게 안 나와 요즘.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그 정도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거 없네요. 엄매가 하는 건가요? 네. 자 35번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무슨 문제지? 네. 아니 이건 네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얘 문제야. 이 문제의 문제야. 자 끓여 같은 경우는 일단 발음할 때 히읗이 탈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음상의 탈락이긴 합니다만 의문의 개수가 발음상 하나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가계어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가계라는 채 언 다음에 네. 이다의 이거 어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에다가 과거 시의 선어번음이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던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서 네. 요 두 개가 이제 몇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단모음이랑 단모음어가 결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반모음이랑 어가 결합을 한 형태로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축약. 어? 아니. 아니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모음. 반모음 화. 네, 왜냐면 반모음 첨가가 아니지. 첨가는. 단모음이 반모음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라고 보는 게 수능 특강의 관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관점도 있고 수능 특강의 관점도 있어요. 네. 네,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수능 특강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 4번은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너는 맞았다고 할게. 네. 넌 맞은 거야. 자, 그런데 보기 5번을 볼게요. 네. 끓여는 가계였던과 달리 한 음울의 성질이 모두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즉, 끓여 같은 경우는 히읗이 완전히 떨어져 나왔죠. 네. 근데 가계였던은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라는 단모음이 그와 유사한 반모음 이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네. 유사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5번이 일단 답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 둘 다 맞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은 거예요. 네. 자, 36번에 3번이고요. 37번에 3번, 38번에 3번, 39번에 4번. 네. 근데 이제 40번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시청자 3이요. 네. 고객에게 광고 메일을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회사의 메일이 스팸 메일에 속하지 않는 점검해야 해야겠어. 스팸 메일에 대한 기준이 영상에 비슷한 거 외에는 또 없을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보는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만약에 거기까지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의도의 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줬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의 의미로 봤을 때 이 4번은 맞는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청자 1이 모든 광고 메일이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스팸 메일의 개념과 스팸 메일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유용했어. 그럼 이 정보의 유용성, 실용성을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 광고성 메일과 스팸 메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법률 규정에 확인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쉬운 점.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 예,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인지 점검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41번에 5번이고요. 자, 42번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겠어요. 자, 니은을 봤더니 그렇지만이래요. 네. 그럼 이제 그렇지만이라고 할 때 역접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대립되는 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기억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은 스팸 메일이나 불특정한 다수의 통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전자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광고를 하는 건 스팸 메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니은에서 그렇지만 모든 광고성 메일 스팸 메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고성 메일 중에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팸 메일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뒤에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광고성이라고 해서 전부 다 스팸 메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디를 보시냐면 그 미음에 해당하는 고기, 넷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넷째, 수신의 동의에 따라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메일 내용 안에 한글로 영문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방법에 따라 본문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신 거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수신 거부를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이런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경우는 내가 수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스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2번에 02번을 보시면 접속부사 그렇지만 맞죠? 사용해서 스팸 메일이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과 대립되는 내용으로 전개됨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법이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4번이 답이에요. 왜냐면 부사격 조사 도 여기서 틀렸어요 벌써. 보조사죠. 도는 부사격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그냥 답이에요. 뒤에 내용은 수신자의 수신동의 광수는 요거는 일단은 맞습니다. 뒤에 내용은 맞아요. 되게 앞서기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문법이랑 관련된 문제로서 4번이 답인데 아마 2번까지만 읽고 바로 고른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4번을 읽었으면 이건 그냥 무조건 4번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맞겠거니 하고 여기를 안 보고 뒤에 내용을 보는 거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기 5번에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이 나왔는데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나왔어요. 근데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뭐뭐하면이 일반적이거든요. 뭐뭐더라도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을 골랐다면 나는 맞게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3번에 5번, 44번에 4, 45번에 1. 이렇게 해서 한번 채점 한번 해볼래요? 83점 이상 나오면 1등급. 제일 어려웠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러웠죠 문제가. 좀 더러웠지만 어쨌든 점수가 지금까지 같이 풀었던 것 중에 제일 맞아요. 안 돼! 그 내가 맞게 해준 것까지 다 했는데도? 아이고, 아쉽네. 안타깝다. 1등급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요새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야. 요즘 학교에서 뭐하냐? 학교에서요? 자습 주로 하고 있는데 자습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업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요즘 뭐 누가 수업을 하겠어. 수능 완성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문학부터 한번 우리가 2회까지는 이제 저번에 다 끝이 났고요. 그때 이제 2회는 그때 우성이만 와가지고 그때 우성이 틀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도 그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도 거의 잘 맞아가지고 1회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여기 1회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능 와서도 이제 끝이 납니다. 너가 왔으니까 그냥 엄매를 먼저 해볼까? 그럼? 없네요. 엄매를 먼저 해버리는 게 수업할 때 깔끔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지가 152쪽이죠? 네. 요거는 일단 35번부터 39번까지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5분 50초면 가능할까요? 네. 오. 좋아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8번에서 23번에 해당하는 그럼 보도록 할 텐데요. 답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18번에 2번, 19번에 2, 20번에 5, 21번에 4, 22번에 5, 23번에 2번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한 느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풀었어요, 지금. 우리 좀 기음맥이라는, 기음 노래라는 요걸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141쪽에 감담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유와, 요 그냥 약간 감탄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장님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여기서 2장은 아니지만, 얘네도 그 두레라고 해서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모임의 장을 말합니다. 어유와 계장님네 이 기음 매자구나 라고 해서 기음을 맨다는 얘기는 잡초 같은 걸 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글은요, 그 20번 문제와 관련을 지어서, 아니, 그러면 이 관찰사가 직접 농사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지었지만 화자는 농민입니다. 왜냐면 이 관찰사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일은 없으니까요. 자, 기음 노래 내가 부르겠다. 천지 생겨날 때 사람이 같이 나니 넓고 넓은 천하, 많고 많은 사람, 현우, 현명한 것과 미련한 게 다르지만 다르거니 귀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같겠느냐.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 사, 농, 공, 사 이렇게 사민을 나누시니 행시를 닦고 글을 끼는 선비님이 할 일이요. 만드는 건 장인이요. 바꾸는 건 장사치로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농민만 남아있네요. 치치한 우리들은 할 일이 무엇인가? 송미와 포르는 고금의 한 법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송미와 포르의 뜻은 나와 있어요. 좁쌀, 배와 실인데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 세금을 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곡전역색,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됩니다만은 일단 뜻은 농사에 힘쓰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평민들, 농민들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에 힘을 쓰는 것이 근본이다. 종년 작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종년이라 해서 그 여자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종년이 그래도 키가 작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종년 작고가 한자인데 농사 일을 한 해에 마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의 한 해, 그게 끝날 때에 수고로운 줄도 알건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끝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걸 알지만은 앙사부육이 아니면 어이하리라고 되어 있네요. 앙사부육의 뜻도 뭐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시려면 결국 힘들지만 농사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이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A 부분을 그렇게 읽어봤고요. 이제 B 부분을 보실 건데요. 창경이, 뭐 이런 것도 몰라도 그냥 창경이 처음 물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창경은 꾀꼬리. 꾀꼬리가 처음 물고 뽕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습습하고, 일단 동풍이란 말이 나오면 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풍은 습습하고 새우, 가랑비는 몽몽한데 흐리게 이렇게 흩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밭으로 가자꾸나, 요 가자꾸나의 과거해봐요. 요거 무슨 형 어미가 사용됐어요? 저기요? 청유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리니까 봄이 해당한다. 그리고 이 봄에는 밭에 가야 돼. 왜? 이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에가 다 밀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이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때 이를 세라. 그래서 릴 세라라는 어미가 나왔죠.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해석을 하니까. 자, 밭으로 가자. 행여 이 타이밍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동사에는 역시 타이밍이다. 송아지 먹였느냐?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 송아지도 먹여 살려야 되겠죠? 얘가 쟁기를 메고 결국 소가 돼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벌써 출발을 해버렸대요. 그럼 나도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자네 걸음 앞에 꺽쇠 열고요. 자네 걸음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서 가셔. 앞집 호숫, 뒷집 챙기, 선우를 다툴 쏜가? 하고 닫아보시면 요게 이제 챙겨주는 거죠. 걸음 챙겼어? 없으면 우리 거 가져가. 씨앗 있어? 없으면 우리 거 가져가. 이런 식으로 앞집, 뒷집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부상조, 협동의 자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읽은 후에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근데 있을세라. 이삭이 비록 난다 하더라도 갓 꿔야 되지 않겠느냐. 엊그제 갓 맨 기음 어느 사이에 벌써 길어졌구나. 가을을 바라보니 새벌 쓰고 껄 쏜다. 가을에 수확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해내야 된다. 중력이 됐죠? 자, 추풍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중력 윗부분에는 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중력 뒷부분에는 가을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중력에는 여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풍이 건득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백로에다 바로 하시고요. 이 백로가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로에 위상하니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내 곁으로 한빛이라. 그래서 이제 황금, 물결이 치고 있는 농사가 잘 된 걸 얘기하고 있죠. 온 여름 줄인 백석 먹자라도 절로 부르네. 여름에는 좀 배가 고팠나 봐. 그런데 이렇게 풍년이 된 걸 보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른 눈에 참새. 이름 다 쪼아 먹으니까 참새 세모하시고. 이른 눈에 참새물이 늦은 눈에 기러기 때. 기러기 때도 세모하시고. 이 남해성 모르기는 얄미울선 짐승이다. 아니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다 처먹는다. 아주 얄밉다. 내일은 들 거두세. 추수를 하세. 그럼 새벽밥 일찍 가서 내일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 일찍 먹고 나가야 되니까 일찍 밥을 만들어 놔라. 낫을 갈아서 손에 들고 지게 꿈에 등에 걸고 베거니, 묵거니, 이거니, 지거니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도리깨질을 하고 늙은 사람들은 금해질을 하고 섬우기네, 새끼꼬네. 이 섬을 우긴다는 것은 쌀자루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쌀자루를 만드네, 새끼를 꼬네, 어지럽게 꾸는구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네밭의 벼묶음인가? 즉 니네 집 땅은 얼마 정도의 수확이 나왔냐? 나의 논의 소출은 이것밖에 안 돼. 공사체, 요 공사체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다 갚으면 얼마나 남을까? 좀 걱정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어이와 계정님네 이네 말씀 들어보소. 종년토록 수고타가 하루결을 못 얻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좀 쉴 수 있지 않느냐. 건넌 동네에는 떡을 하고 넘어 마을은 술을 빚어라. 울 뒤에 밤이 벌고, 자, 울타리 뒤에는 밤이 벌어져 있고 마당가에는 대추가 떨어진다. 개를 찌고 닭을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롱복기 봉탕인들 봉탕인들 이에서 나을 쏜가라고 하는데 롱복기 봉탕이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정확한 건 몰라도 대충 뭐야? 음식. 그렇죠. 근데 음식 중에서도 좀 화려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먹는 게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롱복기라든가 봉탕보다 더 괜찮을 정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풍원, 이약정, 이거 사람 이름이고요. 좌상으로 모신 후에 밑줄 헌패랭이 배무지렁이. 자, 좀 김풍원 이약정이 누군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좌상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신 후에 헌페랭이를 쓴 사람과 배를 입어서 좀 누더기처럼 입은 사람들을 차례로 앉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페랭이 배 부지런히 쓰면 되겠어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낡은 모자에 거친 옷 이런 걸 입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좀 괜찮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먹습니다. 질동이를 내어놓고 쪽박장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용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초금필이 곡조도 좋을시고 악기 연주도 그냥 하고요. 술김에 흥이라니 대춤이 절로 난다. 춤도 추고요. 어디서 면주인은 불속객이 온단 말인고 장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어서 나소 자주 나소 반객인들 뇌물쏜가 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왔냐면 세금 걷는 사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자 어서 세금 내시오 자꾸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지만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 세금을 걷는 것은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마땅히 해야 할 부실을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각종 세금을 다 징수당하고 있는 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와중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좀 슬픈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향청, 분부, 작청, 국청, 밑줄, 원님인들, 어이알리.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님은 사또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뜯어가는데 이거는 밑에 놈들이 뜯어가는 것이고 윗놈들은 아마 모를 거야 라는 약간의 기대. 그래서 이 가명주부의 상황을 얘네들은 모르니까 만약에 알게 되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세네 분포 제시굴도 못하고는 사돈일지 권당일지 권당은 친족 외척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일종물이 더욱 서러워 저 너머 10여 호가 어젯밤에 갔단 말인가. 자 세금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한테만 세금을 물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 친척 것까지 다 자기한테 물리니까 결국에는 저쪽집은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우리 정상 그려다가 구중궁궐에 님 계신데 그리리. 자 구중궁궐에 님이 누구겠어요? 임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을 임금님께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고 힘들지만 누가 좀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다른 거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책을 50원으로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70원 정도면 다시 되팔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겠지. 지금 이 앞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70원을 마련해서 갔더니 이건 뭐 500원 정도는 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비싸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70원만 내고 가지고 와버렸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왔는데 자기 친구도 결국 한 자리 얻으려고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말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걸 기분 나쁘게 보진 않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갔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18번의 답이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다른 부분에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24번에서 27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 10분 10초 한번 드려볼게요. 자, 24번부터 답을 좀 불러드리면 4, 2, 4, 4. 예, 지금 이게 네 문제가 연속 4번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니, 물론 뭐, 가능합니다. 이론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한 지문에 같은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5번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시느냐. 일단 몇 군데를 좀 보면서 이제 가도록 해볼 건데요. 네. 우리 145쪽에서 왼쪽 단 중간 정도에 보시면 소년이 아래기를 찾았어요? 네.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묘시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그 앞에 한번 꺽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황상제께 득주하여 10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하고 닫아보시면 바로 여기서 일단 어떤 모티프가 나와 있느냐? 그 적강 모티프가 나와 있는 거죠.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 얘가 이제 혼이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이상한 형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껍질을 벗어내고 진짜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도 무슨 모티프라고 하느냐? 이거를 탈각 모티프라고 합니다. 탈각. 이 껍질을 벗어 던졌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적각 모티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탈각 모티프도 있었더라. 자,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배워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은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10년 불효를 어찌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서 말하는 승상이 이제 아빠죠.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있고 네모 천서 세 권 하늘의 책이라는 뜻이죠. 이 세 권을 놨다는 얘기는 이건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천상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걸 두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권이 분명히 놓여있었다.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10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으니 무슨 알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욕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제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10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오이다. 승상부부가 그제야 원을 하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10년 고생을 이토록 하였느냐 하고 본데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며 이웃사람과 가까운 친척 가운데 자, 각진가로 한번 해볼게요.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김원이라는 애가 어떻게 그 출생을 했고 어떤 식으로 10년을 보냈고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의 내용은 좀 달라져요. 혹시 지하국대적이라고 들어봤어? 네? 지하국대적. 이게 지하국대적 퇴치 설화와 맞물려 들어가는 내용이 딱 나와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설화가 이쪽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 웃긴 게 변신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약간 멋이 없게 수박으로 변신을 해요. 그게 좀 황당한데 지금 145쪽의 오른쪽 단 7번째 줄에 몸을 흔들어 앞에 각진으로 열고요.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한 수박으로 변신하였다. 뭐 닫으시면 되겠는데 대단하진 않습니다만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뭐가 잘 느껴집니까? 전기성이 잘 느껴지죠. 자, 공주가 행여 숨은 장조리 할까 두려워서 넌지시 수건에 싸서 옆에 끼고 대하문에 이르니 수문장이 군사를 불러 분부하되 대장군 분부에 아무 신이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져보라 하여 계시니 명령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하니 문졸이 명령을 듣고 일시에 달려들어 몸을 뒤지려 하였다. 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로되 빨래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이 몸에 있어야 하느냐? 수문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들어가라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릇을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아귀가 요 아귀가 아까 제가 말했던 지하국 대적에 해당이 되는 애예요. 아귀가 자는 협실에 놓았다. 원수가 그제야 본 모습을 내어 문틈으로 엿보니 아귀가 손에 비수를 들고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 앞에 꺽쇠.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 같고 청동 소리 같고요. 아홉 입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이 9개야. 중심 얼굴이 하나가 있고 보조 얼굴이 9개, 8개가 있어요. 다 입이 있겠죠.
입으로 숨 쉬는 바람에 방문 여닫히니까 너무 숨이 크니까 방문 열렸다가 닫혔던 거예요. 철마선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닫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다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아귀의 위력을 과장합니다, 지금. 자, 이놈이 비록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신랑이 없어 음양을 몰랐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고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구분에 뭐가 없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 음양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처에 위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여자만 이렇게 훔쳐가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3천여 명이요 나족이 수십만으로서 위험이 제우의 나라가 더하였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국간에 둔마 천여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나라에서만큼은 거의 황제급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당연히 높은 것이고 힘도 세니까 다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말도 이렇게 많고 또 동편 곳집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의 이름 없는 은근한 치국의 기특이었다. 결국에는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한 나라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둔마천여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얘의 미세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를 보고 공주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닙니다. 구하러 왔어요. 이미. 구하러 왔고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25번의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원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놈을 세상에 머물러 두면 천하에 큰 근심이 되리라. 백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개교를 베풀이이다. 새 공주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10여일이 지남에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밑줄 여차여차하게 라는 말이 나와있죠. 이게 고전소설에 잘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귀찮아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먼저 다 말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여차여차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니까 계속 읽어보겠죠. 그런 의도로 하는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네. 146쪽을 보시면은 이제 비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비수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그럼 이제 원래 김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칼로 기둥을 쳐보는 거예요. 네.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네. 근데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서도 못하고 도리어 크나가 미칠 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는 안 돼요. 네. 아무리 기둥이 반쯤 부러질 정도로 강한 칼이라 하더라도 아귀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거나 애가 죽지 않고 조금 다친 다음에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이 비수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4번을 보시면 비수는 원수가 아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원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비수를 뺏지 못했다면 네. 그 여자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네모쳐져 있는 게 아기가 쓰던 비수에 네모쳐져 있어서 그 앞에 비수랑 다른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기가 잠이 들고 난 다음에 공주가 그것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이제 한번 기둥을 쳐봐라 라고 해서 원수가 자기 칼로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수를 쳤더니 야 이거 안 뺏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수로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죠. 예, 지금 보시면 사실은 남자가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해요.
술도 먹이고 비도 맞춰주고 잠을 재워서 비수도 훔쳐오고 그 다음에 한번 시험 삼아서 기둥을 쳐보세요. 야 이거 아니어서 큰일 났습니다. 하마도 다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도 뿌리고 수박으로 변신하는 거 말고 한 게 없네요. 수박으로 변신한 다음에 여차를 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비수로 자른 건 맞으니까. 네. 김원전이 아니라 공주전이 되어 맞네요. 김원이 들어온 건 맞으니까. 근데 지하국 대적 그 퇴치설화를 보면 네. 실제로 거기는 비수로 목을 자르는 것도 여자예요. 거기는 진짜 한 일이 수박밖에 없어. 거기는 더 심한데 여기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남자가 하는 일이 생기긴 생겼어요. 뭐 어쨌든 여자 거의 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부족했던 점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 그거 말고는 이제 여자들이 다 했죠.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자, 쉬는 시간 좀 갖고 또 이어서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